작가님이 직접 느끼시잖아요, 일단 내부로. 근데 이 작가님은 로테크 도구를 쓰셔가지고 네, 그걸 맞아요. 인터넷에서 찾는 네네. 비교랑 비교를 한다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내가 실천적이어야지가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데이터를 일반적인 눈으로 읽어낼 수 없는 형태가 된다면 저는 좀 저한테서 유리해 있다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날씨에 갖고 있는 되게 섬세한 다층적인 그런 데이터 값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결국에는 그 바구니가 짜여지는 직조로 결국 하나로 뭉쳐진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바구니가 갖고 있는 그런 유기적인 덩어리로 다시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결국 경험하는 거는 총체적인 것들을 다 분절시켜서 경험을 하는데 이 사람도 그 분절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가져와서 이제 하나의 어떤 조각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어떤 유의미성? 저는 그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이제부터 짓는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전력은 예전에 쓰이던 센터들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용량이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데이터가 그냥 되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를 생성할 때 전력이 예전보다 훨씬 몇 배가 들어서 또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센터 세우고 송전탑 더 많이 만들고 발전소를 여러 개 만들고 하면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말 이렇게 한번 우리한테 오늘의 날씨 하고 끝 하고 버려지는 걸로 쓰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극적. 하루의 정보가 그럼 그 하루로 끝인가? 근데 이제 또 너무 많이 변하니까 이게 쌓인다고 예측할 수 있는 정보로 쓰이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절기가 정말 효용이 있었다면 분사력. 근데 이제는 내년이면 또 절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들이 마른 빅데이터인데 점점 쓸모가 없어지니까 뭔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였다는 걸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미술계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 좀 참고해볼 법한 사람이 이제 그때 국현에서도 굉장히 크게 전신 히토 슈타이어라는 작가도 이게 정말 이 데이터의 실체성? 데이터가 결국 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작가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데이터 센터 다정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그 해적 광 케이블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 그 100사마리가 막 광 케이블 치고 있는 영상도 있어요. 이게 진짜 바닥에 광 케이블 깔려 있어서 이게 정말 데이터의 실체가 우리가 뭔가 데이터 기반으로 작업을 해요. 그럼 뭔가 그래 뭐 조각가나 다른 뭐 사람들처럼 뭔가 뭐 많은 물질을 안 쓰고 그런 것 같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저희 그 말초신경처럼 다 연결돼 있는. 그래서 제가 이미지 봤는데 그 해적 광 케이블 이미지가 거의 어마어마해요. 모든 바다를 다 뚫고 있는. 그래서 이게 진짜 엄청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뭐 바다 생태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게 영향이 없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심각하게 다 깔려 있더라고요. 이게 데이터가 과연 뭘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는. 근데 또 이것을 또 역으로 굉장히 즐겁게 가져오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실체성을 좀 보여주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어떤 몸을 보여주는 하나의 좀 또 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저장 매체가 지금은 손톱만한 칩에 10년치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시대인데 오히려 그런 와중에 미술계는 또 아날로그적인 그런 실체를 가진 아카이빙에 또 어떻게 보면 주목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또 들어서. 근데 그거를 디지털화 하는데 사진을 어느 정도로 스캔해야 되는지를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필름 그래서 이거를 근데 그 아날로그 필름을 디지털화 한다고 해도 그 뽑아낼 수 있는 그거는 분명히 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용량을 최대한 높이면은 사진 하나 2기가 뭐 이러는데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별거 없고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술이라는 거는 결국 아카이브랑 떼어낼 수 없는.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역사나 미술을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이 결국 누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고 그 권위에서 동의한 사람들이 무엇을 남길 건지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약간 정치적인 전 태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술이라는 게 지금 미술을 공부하는 역사를 공부하고 이런 것도 결국 그냥
굉장히 권위 있는 누군가가 이거를 아카이브 했던 그 방식들을 저는 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시대에서는 그거 이면에 기록되지 못했던 것들을 되게 치열하게 가져오는 지금 시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 쪽으로 왔을 때는 그 권위를 이제 다양한 사람들한테 주자. 이래서 뭔가 인종에 대한 이슈나 뭔가 퀴어적인 이슈들이 이제 막 엄청나게 펼쳐지는 거, 그리고 또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국 그 권위에 대한 이제 자리나 그 배석들을 이제 그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더 주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이 산수화를 접근하는 게 자기가 우연히 이제 작업실 대구 근방에서 엄청나게 큰 이제 그냥 콘크리트 벽을 봤는데 거기 산수화가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그대로 이제 페인팅의 방식으로 가져오는, 그래서 이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에도 책이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글을 잘 쓰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사유를 깊이 있게 도달했는지를 이제 글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 하나만. 작업 집서. 아마 이거 초판에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추천하고, 이분도 그 거의 작업 구력이 거의 이제 한 30년 정도 되는데, 그 30년 동안 굉장히 일관된 주제 의식하에서 그냥 그 사람 삶이 그냥 계보로 보이는 거예요, 작업으로. 그래서 굉장히 연구도 많이 되고 있는 작가고, 책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책도 쓰셨고, 여러분이 이제 홍보하시기 굉장히 좋은, 이게 그 운석이 떨어져서 생긴 공간이라고 했나? 그러니까 그 페인팅 하나하나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이제 멕시코에 있는 그 들어가면 안 되는 이제 보호된 공간인데, 자기가 과학자의 명분을 들어가서 장어들을 막 잡았는데 이 장어가 눈이 없었대요. 왜냐면 이거 너무 어둡고 빛이 없기 때문에 눈이 없는 장어들을 봤던 걸 이제 페인팅으로 풀어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멕시코에 있는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가 이 목 잘린 새를 줬다. 이게 의뢰가 아직도 있는 거. 그리고 이거 보면 육손에, 특히 이 6명이 저한테는 거의 그 작업적인 영웅? 그러니까 진짜 영웅이에요, 저한테는. 저도 이렇게까지 뭐 살기 바쁜데 미술을 해야 되냐, 그리고 미술을 알아야 되고 작가를 알고 전시장을 가야 되냐, 이게 저는 이걸 알고 모르고는 내가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나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작가라는 어떤 그 거대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침투하실지 되게 궁금하고, 그런 이야기도 듣고 싶고 계속 같이 이제 연동돼서 살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마치겠습니다. 페인팅 이미지는 제가 부육, 엄마, 생장이라는 키워드를 제일 많이 중점적으로 잡고 이미지를 작성을 했었는데, 이거를 원래 시작했던 건 저는 디자인을 했어야 됐고 그리드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어서 제가 디자인 업무에서 할 수 없었던 걸 페인팅에서 많이 촉발시키고자 이런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추측하건대 저 자신을. 근데 이번에 탐방을 하고 이 생태 예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옆에서 타이머를 계속. 최근에 가장 제일 주의 깊게 본 나무 중에 하나 이 느티나무인데, 나무 하나를 좀 오래 봤어요. 오래 보면서 이 나무 하나에서 다 채집한 이미지들이거든요. 한 그루의 나무가 조감하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저한테 얼마나 많은 인풋을 주는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이 나무를 보면서 빨리 느꼈거든요. 이미지적으로 표현도 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이 나무를 잘하셨어요. 질문하실 분 있으면. 저는 저 나무 민도에서 그 섹시함을 느끼는 포인트가 저랑 너무 비슷해요. 뭔가 이게, 아니 왜 저기서 뭔가 새끈따끈을 느낄 수 얼마 전에 비 엄청 와가지고 플라타우스 막 껍질 겁나 벗겨지고 막 이러는데 그 옹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너무 여자의 그 생식기 같은 거예요. 맞아. 근데 약간 나중에 더 얘기 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수현님 작업을 뭐 잘 모르긴 한데, 그 아까 되게 질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확 꽂히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페인팅이라는 매체보다 섬유, 이렇게 물성을 담았던 그 섬유를 더 가져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근데 섬유 안에서도 정말 폐섬유로도 쓸 수도 있고, 굉장히 좀 거고 연구해서 하셔도 되게 재밌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드로잉이. 저는 이유진이고요.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하고 싶은 두 가지 내용은 뭐냐면 하나는 로맨틱 사다리탑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싶고 두 번째는 망중한 한중막 책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 뭐냐면 제가 원래는 이렇게 뭔가 존재하지 않는 생물들이 한 화면에 이렇게 가득 담겨져서 서로 교감하는 그런 장을 만드는 드로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이영소에서 생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서로 뭔가 닿으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이 그림을 다시 보고 뭔가 어떤 단상을 적어봤어요.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인맥, 거미줄, 모기장의 무심노역, 생덫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서로 의존하는 것들 모두가 도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과 끝이 없는 사다리에 올라타봐. 바람, 곤충, 꽃가루의 자리 그들이 지나가고 종이, 바탕, 돼지, 땅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평면 드로잉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뭔가 그런 애들이 무심히 이렇게 막 보여있는, 흩뿌려져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을 상상해서 뭔가 그리고 되게 낭만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어떤 연결된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엔 책인데요. 제가 PTP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뭔가 일상의 출퇴근길에 안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보이고 막 그거 다 알아가고 싶고 뭔가 하고 싶어서 약간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수집기를 뭔가 써보고 싶은데 그게 뭔가 그 마음가짐이 뭔가 바쁜 일상 가운데 한가로운 마음이 들어야 걔네를 바라볼 수 있고 근데 그 순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재밌는데 그걸 또 뭔가 인공적으로 내가 뭔가 만들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바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망중왕과 한중왕의 그 사이에 어느 줄다리기를 잘 해야 줄다리기를 잘 해야 이제 뭔가 어떤 기록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번외편으로 저도 데이터 찌개기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시간 나는 대로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생태 관련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고 싶어요. 끝. 와. 있기를 좀 멀리 보잖아요. 그래서 멀리 봤을 때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의 카페트, 직조된 카페트처럼 보이는데 얘들이 확대를 해봤을 때는 각자의 객체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프랙탈 그래서 이제 좀 차용을 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프랙탈이라는 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기유사성을 걷는 기하 구조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부분과 전체가 똑같은 모양을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학적, 기하학적 개념이긴 한데 자연에서도 되게 자주 나타나는 형태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마네스크 브로콜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 하나하나의 봉우리가 요 모양이랑 또 똑같아요. 기하학적인 모델에서는 이게 무한정 반복이 될 수가 있는데 자연에서는 이게 한계를 가진다고 해요. 유한성이 생긴다는 또 재미있는 점이 있고 저는 어쨌든 페이퍼 아티스트니까 종이하고 입기하고 프랙탈에서 유사성을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세 개를 뽑아봤어요. 복제성, 자기유사성, 그리고 반복과 순환.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15초밖에 없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패턴화만 해놨는데 지금은 세 개인데 일단 그 기간이 있는 동안은 계속 하나씩 더 늘려보려고 해서 자기 복제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유년시절에 기억이 되게 많은 아파트 단지였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가니까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어요. 사실 아예 다 허물어져 있었으면 오히려 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30년 전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게 그 공간에서 저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봤는데 그 나뭇가지랑 나뭇잎이 바람을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게 저한테 말을 건네는 기분이었어요.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고 나무라는 존재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나무를 다시 그리는데 이 나무라는 대상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순간이었어요. 제나요? 저는 소프가 치면 한 마리 곤충이 돼서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그렸고
그래서 내 안에도 이런 생태계가 있지 않을까 해서 수집했는데 그래서 식물 재료로 제 안에 있는 괴물 이런 거를 한번 그려서 제가 기억하지. 저 입어도 돼요? 네. 저 입으면 안 돼요, 진짜? 진짜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도감에는 되게 생생하게 연출하잖아요. 전 그게 너무 가식적인 거예요. 근데 얘네는 이렇게 씻으러 가는 것도 이거 자연이다. 근데 이런 걸 너무 안 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드로잉이 있고 그 드로잉에 접근하는 어떤 정체성이 있고 그 정체성이 드로잉을 하고 그 드로잉을 결국 굉장히 옷에 밀착할 수 있는 혹은 되게 만질 수 있는 어떤 매체로 전환하는 프로세스로 좀 느껴지거든요. 맞나요? 그런가요? 네. 그런가 봐요. 전 사진도 좋은데 드로잉으로 다 지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이불보보다. 네, 저도 그 동의해요, 완전. 그 이정님 자체가 갖고 있는 드로잉 저는 즉흥 춤을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끼 부리는 거를 기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춤추는 걸 좋아하는 거긴 한데 일단 저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촉각을 통해서 감각하고 몸을 통해서 표현하는 게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인 것 같고 그래서 퍼포먼스에도 좀 관심이 있고 그 외에는 저는 그림은 잘 그리지 못하지만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고 저는 게임을 개발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게 뭐 이제 물론 그 컴퓨터 디지털 게임이든 아니면 보드 게임이든 근데 관심사를 좀 생태안에서 좁혀보면 저는 원래 나무보다는 곤충과 새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거 PTP랑 연결짓는다면은 화분 매개자가 되지 않을까 생태계에서 그리고 저는 생명공학, 생명에 관심이 생긴 이후로 공학을 공부해야겠다 생각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생태랑은 조금 이제 결이 많이 다른 측면이 있죠. 그래도 뭐 시퀀싱이나 유전공학이나 저는 미생물학을 되게 좋아했는데 네, 특히 미생물을 동정하지 않아요. 근데 미생물을 동정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이제 이거를 시집을 해가지고 그 DNA 시퀀싱을 돌리는데 어떤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거대한 메타 게놈에서 그 대충 이런 경향성이 있어서 종과 속을 알 수 있다. 그런 지점들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근데 그런 생물 분류법이 미신체계로 들어가면은 좀 전통적인 속과 종의 명명법과 되게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제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탐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린네 분류법의 어떠한 사회과학적인 함의들 그리고 산해경. 저는 산해경이라는 책을 또 좀 좋아하는데 도교의 약간 옛날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상 속의 지역들과 상상 속의 생물들입니다. 상상 속의 동물과 식물을 제가 만들 수 있다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의 동향, 도시화의 어떤 경향성 그리고 식물 진화로 반영해서 제가 이런 산해경처럼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생물을 예측할 수 있다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위에 나온 내용이랑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일단 이건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기후변화의 시대에 2080년에 아마 가상의 나무 1, 2, 3 같은 거를 만들고 그거의 화분 매개자인 새와 곤충, 뭐 곤충은 소리가 별로 거의 없는 종들이 많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리믹스해서 디제잉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기반이 되는 이론적인 거는 도감으로 이제 따로 또 전시를 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사이파이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뭔가 사변적인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 생각도 들었고 아까 우리가 저 지인이랑 나와서 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이제 생명공학에 대해 아까 제가 추천했던 그런 작가들도 참고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미생물 왜 이렇게 급해? 그리고 저는 미생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접근하는 걸 최대한 발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그 사이파이라는 결이랑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작은 귀화식물들을 다루고 싶은데요. 안성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안성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탐방을 해봤는데 콩다닥냉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작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사람 크기로 사진을 찍어서 좀 웅장하게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고 설화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신화나 전설 이런 걸 찾아보고 있는데 사진과 함께 보여주셨어요. 궁금한 게 그 사진을 인화하는 그 종이 있잖아요. 그 기와 식물? 그 기와 식물을 사진을 크게 인화하고 그 기와 식물에 대한 설화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네. 한 얼마나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몇 쪽 정도? 그걸 아직 모르겠어요.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설화는 책으로도 하고 싶고 약간 브로셔같이 말씀하시는 카탈로그 브로셔같이 짧은 걸 말씀하시는 책처럼 이야기 조그만 이야기책처럼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이런 사진도 하고 아니면 영상 괜찮네요. 식물 인테리어 너무 재밌다. 야 간지다. 야. 뿌뿌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영혼이 세 부분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가 이제 식물론, 인간혼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혼으로 갈수록 이제 높은 수준이고 이제 식물혼으로 갈수록 낮은 수준이라서 식물혼은 뭐 생장, 그다음에 재생산, 뉴트리션에 해당하는 작용들이 다 식물혼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동물혼은 감각, 센세이션에 해당하는 게 거기에 들어가고 이제 인텔리전스로 하는 그런 이성적인 작업들이 이제 인간혼에 들어가는데 이제 인간은 다 가지고 있고 동물은 여기 2단계만 가지고 있고 식물은 1단계만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의 영혼론을 전개를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이는 아비첸나 같은 학자들이 식물이 사실 그 욕망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디자이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센세이션에 해당하는 이 동물원의 일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게 논쟁이 되어서 뭐 중세 시대에 이제 많은 논쟁을 촉발하고 그리고 르네상스기도 넘어오고 하는데 저는 전공이 데카르트인데 17세기 기계론으로 넘어오면 저는 영재님이 그때 식물이 기계 같다고 말씀하신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데카르트기로 넘어오면 다 지성론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인간만 영혼을 가지고 있고 식물이나 동물들은 기계에 해당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물론 인간도 그 영혼을 제외한 그냥 신체는 인간 신체는 다 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기계론자들의 입장에서 명백히 분명히 보이는 현상을 오컬트적인 요소를 없애려고 그런 기계론을 도입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여기 노란색이 있어서 내가 노란색을 보는 게 아니라 빛에 굴절이 돼서 뭐 파장이 굴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이런 식으로 그 현상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하려고 그런 기계론을 도입하는 건데 식물의 생장도 분명히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계론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그런 그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데카르트 후예들이, 데카르트 주의자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계론자로서 식물의 생장을 어떻게 다뤘는지 뭐 이렇게 보면 이런 혈관들이 인맥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뼈의 모습들이 기공이랑 이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계론자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의 원전을 조금 번역을 해보고 누구를 할지 그 다음에 독자를 누구로 정할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겠고 뭔가 추천해주고 싶은데 보이니치 매뉴스크립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이니치 매뉴스크립 아직도 해독이 안 된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식물이랑 인간을 결합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이미지고 글자가 아무도 해독이 안 돼요. 근데 뭔가 그것도 뭔가 재밌는 레퍼런스가 될 것 같아요. 보이니치 매뉴스크립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지금 번역 작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번역이라는 게 어떤 원저가 있고 원저를 내가 어느 정도 해석을 해서 들어가는 건데 완전히 이게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원저를 선미님의 태도로 해석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어차피 해독이 불가능하니까. 근데 뭐 독자를 그 데카르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상정해서 쓸 것인지 저는 그런 글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동시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17세기 기계론에 이제 데카르트만 유명하지 다른 사람들은 거의 주목을 못 받거든요. 뭐 외국에서는 연구가 많이 되지만 한국에서는 잘 없기도 하고 그런 연구자들을 독자로 상정할 건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려고요. 아마 그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마시면 모두가 읽을 수 있는 네네. 근데 아마 저는 그걸 고민하셔야 되고 결국에 뭐 보여주는 1차적인 공간이 이곳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독자 상정에 대한 폭을 더 높이는 것도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데카르트 그런 배경이 없어도 이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었는데 약간 독자를 불특정 다수로 선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간에서 보여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안 그러면 결국 글을 2개 쓰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원본이라 네. 이제 여기 온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가이드 같은 거를 따로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런 기계론자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부당한, 그러니까 마치 너무 비인간 중심주의를 얘기하면 되게 힙한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생물체 이런 생태주의 이런 거 힙하다고 생각하고 기계론의 부닥다리라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조금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네 식물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식물 될 수 없잖아. 인간인데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계론자, 인간 중심주의자라고 칭해진 기계론자 입장에서 식물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오명을 좀 벗기는 그런 거를 이제 대중 대상에 하고 싶어요. 야, 이거 전체 비평을 어떻게 써야 돼? 일단 맥락이 공간에서 있는 다른 작가들의 작업이나 전시 주제가 이미 맥락으로 잡히니까 접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확실하게 딱 뉘앙스 있는 거 좋아하는 거를 해볼 수 있죠. 페인팅을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시리즈가 나무 가족이라는 시리즈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 생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가족 의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좀 더 심도 깊게 풀어가 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했던 작업들이 뭐 이런 게 있다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 프로그램 하기 전부터 이제 수업 듣고 다른 학교에서 수업 듣고 하면서 해보고 싶었던 게 나무 도감인데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나무 도감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 하면서 좀 더 그게 시작이 돼서 이런 식의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부터 작업을 했었을 때 찍어놨던 사진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나무 형상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 하면서 위에 이 나무 종의 이름을 쓰고 어느 곳에 있어서 찍었고 날짜가 언제고 또 시간이 몇 시인지를 같이 적고 또 일부 그 장소에 대해서 뭔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라는 게 있으면 그때 감정들을 기록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나무에 대한 형상에 대한 연구면서 동시에 도감처럼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제대로 해보고 싶은? 하나의 숲에서 본 나무들이 모여서 나무 가족을 이룬다 이게 아니라 제가 봤던 나무들을 제 안에 있는 나무들을 조합시켜서 중첩시키고 가족의 형태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메인은 페인팅일 것 같고 페인팅 베이스에 이런 제가 드로잉 했던 것들이 같이 전시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가족 의식이 뭔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가족 의식이랑 나무가 어떻게 그러니까 가족 의식이 어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 저는 가족이랑 별로 안 친해요. 저도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작가님이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굉장히 가족 의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껴지는데 네. 왜냐면 가족 의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너무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이 기반을 타고 들어가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내 정체성을 자리 잡게 해준 게 가족이다. 그래서 이 가족 나라는 사람이 생겨먹게 된 되게 많은 영향을 줬던 게 가족이고 그렇게 되면서 저는 이전에 제가 작업했던 그림을 보면 나무 기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내린 나무 기둥이 아니라 그전에는 나무가 추는 춤에 집중을 했다 보니까 나무 가지와 잎사귀에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뿌리를 내린 기둥이 생겼거든요, 그림에. 근데 그렇게 된 게 이 나라는 생명체가 이 땅에 뿌리를 두는 그 정체성을 내리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생겨난 건데 저는 저한테 가족의식은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굉장히 따뜻하고 내가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뭔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지점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당장에는 제 가족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만 사실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보이는 가족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애증이 진짜 많고 그러다 되고 있어. 특별히 이렇게 저한테 달라붙는 개념이나 맥락이 지금 아직까지 이 주제 안에서 못 찾겠어서 그 성수고 그쪽에서 봤던 나무 반쪽이 자란 떼죽나무를 할까 어쩌고 생각을 하다가 이거 예전에 뭐지? 그 성수동에 면접 보러 갔을 때 그 성수도서관 그 위에 꼭대기 정원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서 너무 신기하게 생겨서 주워온 무슨 캐릭터 같아요. 나무 토막인데 아 재밌다. 근데 뭔가 그 목표? 문제? 이거는 이 생태의 어떤 주제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이걸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까? 뭐 이끼를 심어볼까? 아니면 뭐 내 머리카락이라도 심어볼까? 뭐 이런 생각 같은 거 하다가 근데 뭔가 이거를 각오하고 싶진 않고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되게 재밌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형태적으로 뭔가 특이하거나 특별하다라는 게 별로 의미가 있는 얘기 같은 또 않아서 근데 뭔가 이게 되게 이거 되게 나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이게 각별하진 않아요. 이렇게 표정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두 팔 벌린 사람 같기도 하고 이거 보이는 영상 자체가 특이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냥 수족관 가서 수족관 이렇게 테라리움 이런 거 하시는 그런 강아지 모으는 사람들 그런 거 찾아보면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더 뭔가 그런 게요. 그래서 룩배로 한쪽 룩배로 보면서 손으로 그리고 뭐 그거 콜라주하고 약간 뭐 그런 식 그런 거 있고 근데 제일 좋은 건 이걸 뭔가 사람들한테 그대로 보여주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거의 뭔가 맥락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건데 그게 아직은 이제 막 조용한 것도 얘기하시고 어떤 그 사람이 요즘에 나무들이 비가 와서 되게 신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양반은 나무한테 표정이 없다라고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얼굴은 있냐? 얼굴도 없다. 표정도 없다. 근데 기분 좀 어떻게 하냐? 가만 보면 신나 있다. 그래서 이 사람 뭐지? 약간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얼굴이 있다면은 뿌리 쪽에 있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곳에 얼굴이 있고 드로잉은 조금씩 낙서 같은 거 많이 쓰고 대생을 안 해봐서 대생을 해볼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거를 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어요. 지금 굉장히 이렇게 엄청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자연에 접근하는 태도나 운영 자체가 굉장히 무심한데 또 굉장히 진정성이 있어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태도 그 자체가 저는 그냥 작업적인 언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조경이 그냥 이렇게 가면석 같은 정원도 있지만 되게 여러 스케일의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구에 이제 도심에 신천이 있는데 그 끝에 있는 댐인데 여기 예전에 그 한국전쟁 인간 학살이 있었던 곳이고 여기 한 구덩이 3개 이제 그 경찰이랑 군인들이랑 민간이 한 300명을 100명씩 이제 나눠서 구덩이에 묻고 이제 그 위에 전두환 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프로젝트는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기억할까에 대한 거였는데 근데 이제 이 댐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강물이 막히니까 그 신천도 같이 유량이 주면서 오염되고 지금 한 해에도 몇백억씩 들어가면서 이제 차수 처리된 물을 이제 신천으로 인공적으로 뿌리고 있거든요. 신천이랑 그 청계 한강과 대구의 크기는 엄청 같지만 한강같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상상했던 게 일단은 다 비우고 유해 발굴을 하고 그 자리에 이런 3개의 여수구라고 하는 물이 빠지는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댐의 수위를 지금의 기억 안 났는지 한 30% 수준으로 줄이고 그만큼의 물이 맞은 강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면서 강도 회복되고 이때 이제 유해는 발굴됐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사건이 이제 7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마 제일 물이 높아진 장마 때 이제 물이 다시 신천으로 흘러가서 이제 대구 시민들이 여기로 끌려가서 죽었던 거니까 매해 이제 7월마다 반복적으로 물을 이제 그 도심으로 돌려보내면서 해마다 제 의식을 반복하는 어떤 구조물 공간을 설계를 했었어요. 뭔가 재래시설 같이 쓰이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강을 회복시키는 어떤 그 기작도 하는 거죠. 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이제 물을 이제 일정 수위가 되면 그래서 이때 이제 다 이름을 찾지 못했지만 이때 당시 제가 찾을 수 있는 이름들을 다 찾아서
지도에 랩핑도 해서 강물이 맞으면 계속 매해 7월마다 물을 다시 흘려보내는 이제 작업을 계속 한 얘는 이분들이 끌려가면서 와, 근데 진짜 재밌으네. 집에 가고 싶어 했은 그 마음들이 생각이 나서 그때 학생 때 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때 재밌었던 게 이때 심사를 했는데 이 상을 이제 국가기관에서 주기로 했었거든. 근데 국가기관에서는 이런 프로젝트인지 모르고 이제 상을 준다고 국가기관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름을 바꾸라고 해요. 이름을 바꾸라고 해요. 사실 인간인 학살이란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제목에. 근데 공무원도 그거 싫어하지. 근데 결국엔 안 바꾸고 그냥 상을 안 받았었어. 야, 이 간지. 선생님 저희 이거 전시하면 안 돼요? 전시 그 졸전으로 하시긴 하셨죠? 했었죠. 네. 근데 그때는 그냥 학생 패널 달아두고. 이거 너무 책으로 만들고 싶다. 이야기를. 아니 너무나 많은 그게 다층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거 아깝다. 한 번 더. 이런 조경을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거에 계속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이거 이후로도 계속 사회적 탐사나 그런 것들을 이거는 회사 다니면서 공모전처럼 제출을 했었던 건데 이게 사실은 점점점 있는 게 약간 테라포타처럼 이게 아이디어 공부였거든요. 그래서 핵 실험이 있었던 곳에 이제 핵무기 사용을 분절하자 하는 어떤 추모 공간을 또 만드는 거였고 그때 당시에 제안했던 게 이 핵무기 핵 실험이 있었던 반경만큼의 이제 핵탄이 투하된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그래스호퍼랑 프로그램을 랜덤으로 이걸 배치를 한 거거든요. 테라포타들이. 그래스호퍼라고 이제 라이너랑 같이 쓰는 그 플러그인인데 여기에 이제 이게 그 네바다 사막의 어떤 실험지였는데 근데 테라포타로 사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소 같은 가축이나 뭐 동물들을 같이 섞어서 이게 그 네바다 사막에 있는 그때 잘 기억 안 나요. 그 다른 식물들 씨앗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게 비가 오면 좀 더 쓰드러지면서 맞으면 사막에 오는 뭐 그 나비들이나 이런 애들이 밀어신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얘네가 언제 생겼는지를 간단하게 위성 사진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서울의 가로수들 오래된 가로수들 그렇듯이 올림픽 그 아시아 게임 시즌 때 생겼었더라. 한 30, 40년 정도 나무들인데 얘네를 이제 그냥 그때 잘렸을 때 형상 그대로 그냥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고 얘에 대한 스터디를 담아서 이때 당시에는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양버준 나무가 이렇게 잘려도 새로운 줄기를 내뿜는 힘이 강하거든요. 맹화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주변에서 떨어진 가지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게 11월이었어서 겨울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얘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걸 포장해서 얘네 아직 안 죽었어라고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이걸 이미 다 뿌리를 물취해가셔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기록으로만 끝났던 그래서 그냥 없어진 자리에만 나무 포장을 조경 설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관심이 많아서 전시 하시라고. 네, 업데이트한 지 되게 오래되겠죠. 근데 저는 뭔가 조경과에 대한 나의 편견도 되게 많이 깨진 것 같고 조경과가 사회적인 현상에 관심을 갖고 그걸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태도를 갖게 되면 이렇게 그냥 프로젝트가 될 수 있구나. 너무 좋은데요. 저희는 좀 약간 실제로 이게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건축가분들도 진짜 많이 조사를 하시겠다. 너무 많은 이런 프로젝트는 건축가들이니까 물론 연예님 더 출연하신 것 같지만 건축도 많이 생각이 나요. 네, 건축가들도 그렇고. 애도를 사회적인 스케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입을 수 있는 옷이고 뭔가 그 아카이브 할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뭔가 저는 사실 약간 되게 여러분들 관찰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의 것들을 뭔가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의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제가 작업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고, 네.